시작하시면 네,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네, 반지의 전쟁이고요. 2판입니다. 테마는 아실 거예요. 반지 제왕에서 1편 그 영화 1편에서 해당하는 부분, 1분 대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3편 끝날 때까지 그 과정을 게임으로 만든 거고요. 자, 플레이어들이 두 개의 진영을 나눠서 자유민족과 암흑군단이 되어서 서로 이제 정복과 또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여기 게임에는 총 8개의 국가가 있어요. 그 국가는 이렇게 자기네 국가 심볼로 표현이 되고요. 자유민족은 5개 국가, 암흑군단은 3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상징인 곤도르는 이쪽 지역이고요. 진한 파란색 지역. 그리고 이 기병이 상징인 로하는 이쪽 진한 초록색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엘프는 연한 초록색, 여기 4군데에 나눠져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드워프들은 이쪽과 이쪽 끝에 살고 있고요. 갈색. 그리고 나머지 북부는 이쪽 인간들이 살고 있고 이쪽에 호빗들이 살고 있습니다. 북부라 불러요. 합쳐서요. 그리고 암흑군단은 사우론의 직속 부하들인 사우론국은 여기랑 여기 4군데에 나눠져 있고요. 사루만 군대인 이센가르드는 이쪽에 살고 있습니다. 이쪽 노란색. 그다음에 사우론한테 복종하고 있는 나머지 떨거진 인간들, 남부인과 동부인은 이쪽 주황색 테두리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게임은 총 여러 턴 동안 진행합니다. 턴은 그 황혼의 투쟁 같은 데 보면은 액션들이 모여서 하나의 턴을 이루거든요. 보통 다른 게임의 일반적인 라운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행동을 쭉 끄는 다음에 하나의 턴이 끝나고 이제 종료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 다음 턴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게임 턴은 6단계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여기 있는 사건 카드 범위에서 한 장씩 뽑습니다. 총 2장을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턴에 사용했던 행동 주사위들을 다시 회수해요. 준비를 시켜놓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민족 플레이어는 원정대의 단계가 맞이해요. 2단계가 원정대인데 이따가 하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설명할 게 많아서 뺄게요. 3단계는 이제 암흑군단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이 행동 주사위 중에서 일부를 눈으로 바꿔서 추적칸에 놓을 수 있어요. 이게 3단계고요. 4단계는 양쪽이 남은 행동 주사를 다 굴려요. 굉장히 빨리 끝나겠죠. 굴리기만 되니까요. 그때 만약에 이 사우론의 눈이 보이면 마찬가지로 추적칸에 들어갑니다. 5단계는 자유민족부터 시작을 해서 번갈아서 이 행동 주사의 결과를 사용해서 행동을 하면 돼요.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쓸 때까지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6단계는 점수 체크를 해요.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하고 이제 종료가 되지 않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다음 턴을 넘어가면 되겠죠. 상세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건 카드를 뽑습니다. 사건 카드는 뒷면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칼이 그려져 있는 거는 인물 사건 카드고요. 투구와 깃발이 함께 그려져 있는 거는 전략 사건 카드예요. 사건 카드는 부분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은 행동 단계 때 행동 주사를 통해서 사용하는 사건 부분, 그리고 아래는 전투 동안에 사용하는 전투 부분이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시면 사건 카드에 공통적으로 위쪽 좌측 상단에는 팔란트리 그림이 있고요. 동그란 거. 그리고 인물 사건 카드는 칼 그림이 있고 전략 사건 카드는 2 종류가 있어요. 어떤 거는 투구가 있고 어떤 건 깃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뒷면 보시면 투구랑 깃발이 다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투구가 그려진 거는 소집 사건 카드고요. 깃발 있는 거는 군대 사건 카드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턴 시작할 때 이거는 한 장씩, 두 덱에서 한 장씩 해서 총 2장씩 들어오는데 핸드 제한은 6장이에요. 6장 초과되면은 그때 초과되는 거 선택해서 필요 없는 거 버리시면 됩니다. 항상 6장으로 맞추셔야 되고요. 원정대 단계는 넘어가고 3단계는 뭐 별로 설명할 게 없는데 3단계 때는 기본적으로 안 놔도 됩니다. 최소 할당해야 되는 개수는 0개고요. 최대 개수는 항상
여기 원정대 칸에 있는 원정대 동료 개수가 여기서 놓을 수 있는 최대 개수가 돼요. 지금 현재 7개이기 때문에 뭐 원한다면 6개 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동료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놓을 수 있는 최대 개수가 마찬가지로 줄어들겠죠. 4단계 때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눈이 나오면 그냥 눈 놓으면 돼요. 5단계 때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게임에서 행동 단계인데 행동 해결 단계인데 이 주사위 눈금을 아셔야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칼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모자랑 칼, 팔꿈치를 하고 6개 주사위 면이 서로 달라요. 자유민족은 칼이 하나가 더 많고요. 대신에 깃발이 없습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암흑군단은 골고루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유민족은 칼이 많이 나오는 대신에 깃발이 잘 안 나오고 암흑군단은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 하나의 행동 주사위 결과는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 그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공통적으로요, 양쪽이 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이 인물 행동 주사 결과를 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까 인물 사건 카드 말씀드릴 때 앞면에 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뒤로. 그래서 인물 사건 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해서 저 이거 하나 사용할게요. 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네, 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요. 자, 이게 하나의 지역인데요. 하나의 지역에 이렇게 부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색깔 있는 애들은 다 부대라 불러요. 이게 사실은 한 명이 아니라 막 수백 명짜리를 압축해놓은 거거든요. 부대인데 부대는 작은 애들은 정규, 큰 애들은 정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색깔이 없는 애들, 얘네들은 자유민족은 얘를 지도자라고 부르고 암흑군은 얘를 아주구리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동료, 여기는 부하라고 부릅니다. 색깔이 빨강이나 파랑이 아닌 애들, 그러니까 즉 지도자, 나주굴, 동료, 부하들이 이 부대랑 같이 있으면은 지도력이 있는 군대가 돼요. 이게 다 지도력이 있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지도력이 있는 애죠. 지도력이 있는 군대가 이거를 이용해서 인접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써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됐죠? 또는 지도력이 있는 군대가 인접한 곳에 적군이 있으면은 공격을 선언할 수 있어요. 3가지 말씀드렸죠. 인물 사건 카드 플레이하는 거, 지도력이 있는 군대로 이동하는 거, 지도력이 있는 군대로 공격을 하는 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공통적이에요. 양쪽 똑같아요. 그런데 자유민족은 옵션이 4개 더 있고요. 암흑군단은 1개가 더 있습니다. 칼이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칼로 할 수 있는 게, 칼로 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원정대가 리분대부터 출발을 하죠. 얘네들은 직접 움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를 쓰면서 한 칸 전진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한 칸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 피규어는 마지막으로 발견한 위치만 알려줄 뿐이지 실제 위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반지 운반자들 있죠. 이렇게. 또 움직이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또 트랙에서 전진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원정대가 진행을 하다가 또는 암흑군단의 카드에 의해서 얘네가 노출될 때가 있어요. 자, 노출되면은 이게 뒷면으로 뒤집어지면서 얘네가 위치를 어디 있다고 알려주거든요. 자, 노출되어 있는 애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어요. 칼로요. 어떻게 되냐면은 칼로 얘를 숨겨야 돼요. 사실 이렇게. 네, 숨겨야 돼요. 그래야 이동을 할 수 있어요. 2가지 말씀드렸죠. 이걸로 원정대 진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노출되어 있는 원정대를 숨길 수 있다.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원정대를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원정대 내부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7명의 동료로 시작을 하고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원정대 내부에 있는 동료들이 밖으로 나가야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얘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군대랑 합류하면은 군대가 이제 지도력 있는 군대가 되겠죠. 또는 얘네마다 각자 국적이 있어요. 자기 동족들을 설득해서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카드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분리시킬 수가 있는데요. 분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원하는 만큼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하나를 빼도 되고 여러 개 빼도 되는데 단 2개 이상을 뺄 때 한 곳을 향해 같이 가야 돼요. 이거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를 써서 분리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한 번 밖으로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찾을 수 없어서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나머지 또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원정대 안에 있는 동료가 분리될 수 있다. 원하는 만큼.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미 밖에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 분리했기 때문에요. 칼을 사용해서 얘네가 각자 이동할 수 있어요. 얼만큼 이동하냐면은 이 동료나 부하들은 수치가 2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수치가 레벨이고 두 번째가 지도력이거든요. 지도력이 얘가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나타내요. 지도력이 3이면 3지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레벨만큼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단 자유민족에 한해서 한 지역에 같이 있는 애들은 묶어서 같이 이동할 수 있어요. 같이 있으면.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레벨 3, 2거든요. 그래서 얘 2개 묶어서 3으로 가고요. 얘는 2로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한 지역 안에서 이제 원하는 만큼 그룹을 다시 짤 수 있고요. 네 가지 설명 들었습니다. 원정대 진행, 원정대 숨기는 거, 동료 분리, 동료 이동, 분리된 동료 이동. 자, 얘는 딱 하나예요. 나주굴과 이 부하들이 각자 자기 지도력 한도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얘네들은 그룹으로 이동할 수는 없고 각자 움직이고요. 대신에 나주굴과 나주굴 대장인 이 마술사 왕은 지도력이 레벨이 무한대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나갈 수 있습니다. 딱 하나 제한이 있다면은 자유민족 도시나 거점에 앉을 수는 없어요. 여기 포위하고 자유민족 거점에 갈 수 없고요. 자유민족 거점이 이제 포위되어 있으면 그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이거 설명 다 드렸죠. 인물, 행동, 주사에 관련된 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은 암흑군단만 있고요. 깃발은 3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아까 전략사건 카드 중에서 앞면에 깃발이 그려져 있는 것들, 이 군대사건 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군대, 지도력이 있든 없든 군대를 2개 골라서 각각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죠. 이렇게 2개 군대를 움직이는 거죠. 지도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단 이 군대가 이동할 때 이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는데 자, 움직일게요. 자, 하나, 둘. 얘 2번 움직이죠, 혼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움직인 애들만 이렇게 움직여요. 한 번씩만 움직였어요. 이 행동 주사에 써서 한 번씩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군대 하나를 골라서 인접 지역에 있는 적한테 공격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거랑 똑같지만 차이점은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 차이점만 있습니다.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이 투구 모양은 소집 행동 주사의 결과고요. 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마찬가지로 전략 사건 카드 앞면에 투구 그려진 게 있었죠. 소집 사건 카드인데 이걸 플레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쪽 동쪽 테두리 보면은 암흑군단과 자유민족 모든 국가의 정치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테두리가 약간 베이지색이면은 비활성화 상태고 파랗거나 빨강이면 활성화예요. 자, 활성화든 비활성화든 이걸 하나 써서 한 칸 내릴 수 있습니다. 칸이 4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 전쟁 중 칸을 향해서 한 칸 전진할 수 있는데 제약이 있다면 세 번째 칸에서 네 번째 칸 갈 때 전쟁 중이어야지만 가능해요. 지금 여생타에서 또 쓰더라도 내려갈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내리는 건 되지만 이 상태에서 내릴 수는 없어요. 비활성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활성화되어야 내려갈 수 있단 말이네. 네? 활성화되어야 내려갈 수 있단 말이네. 네, 활성화되어야지 마지막 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는 건 되는데 이렇게는 못 내려요. 비활성화이기 때문에요. 이거 설명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전쟁 중인 국가는 병력을 뽑을 수 있어요. 병력 뽑을 때는 2인분 뽑습니다. 2인분 어떻게 뽑느냐? 정규는 1인분, 지도자나 나주굴도 1인분, 정예는 2인분이에요. 조합해서 2인분 뽑으시면 되는데 2개를 뽑을 때는 반드시 서로 다른 곳에서 나와야 돼요. 자, 소집은 어디서 쓸 수 있냐면 자, 여기 맵을 보시면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는 곳이 있죠.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 있는 곳을 묶어서 정착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특별히 다이아몬드 표시만 딸랑 있으면 마을이고 길쭉한 테두리가 있으면 도시, 정사각형이 있으면 거점이거든요. 정착지 두 곳에서 두 개 뽑을 때 서로 다른 정착지에서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규 뽑아도 되고 뭐 정규가 뭐 다른 뭐 지도자 뽑아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아니면 그냥 한 곳에 정해 뽑아도 되고요. 대신에 자유민족은 제약이 있어요. 자, 어떠한 경우에도 지도자가 혼자 보드판에 있으면 안 돼요. 맵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런 경우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저 소집할게요. 이거 하나 이렇게 할게요. 죽어버려요 바로. 그러니까 반드시 예, 뭐가 있는 데다 뽑으셔야 되겠죠. 지도자는요. 이해되셨죠? 나주글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카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내리는 정치 카운터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소집할 수 있는 거. 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전쟁 중인 국가가 두 개면은 각각 하나하나 뽑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뻔하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소집으로 쓰든가 군대로 쓰든가. 팔란티르는 모두 사건 카드와 관련이 있고요. 그 사건 카드 앞면 보면 항상 여기 팔란티르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팔란티르를 쓰면은 손에 있는 이 사건 카드 한 장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두 덱 중에 한 곳 골라서 하나 뽑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뽑거나 플레이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요. 이 눈은 아까 설명드렸죠. 그냥 3단계 때 원에서 그냥 빼든 4단계 때 굴려서 나오든 무조건 추적 칸으로 빼시면 되고, 서부 여지는 기본적으로 쇼커예요. 내가 쓰고 싶은 걸 쓰시면 됩니다. 자, 저 이거 칼을 쓰겠습니다. 칼이 되는 거예요. 도장이 좁고요 그냥. 네. 자, 그런데 또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자유민족 인물 중에서 백색의 간달프나 아라고르는 등장하려면 이걸 반드시 써야 돼요. 자, 또 그리고 암흑군나 색깔 카드 중에서 어떤 강력한 카드들은 그걸 부수기 위해서 서부여지를 써야 돼요. 상대편 카드를 부수는 것도 한 액션이에요. 저 이걸로 이거 카드 깨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되고요. 이것도 사용된 걸로 치면 돼요. 요거는 이해되시죠? 자, 전투로 넘어갈게요. 몇 분 지났나요? 지금? 17분 37초. 17분이요? 끊을까요? 잠깐? 네. 네.